소록도 가는 길 60회. 정 씨는 끓어오르는 화를 간신히 참아내며 침착하게 말을 한다. 할머니, 이곳의 물건은 이미 조합에서 전량을 가져가기로 선매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아무나 함부로 이 물건에 손을 댈 수 없습니다. 뭐요? 아무나라니? 내가 아무나란 말이요? 네. 할머니께서는 양계장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사장님께서나 사모님께서 아무런 말씀도 없으셨고, 오늘과 내일 나오는 물건들은 모두 조합에 납품을 하라는 지시가 계셨습니다. 아니,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 내가 누구야? 내가 사장 어머니라는 것을 몰라서 그래. 아무리 사장님의 자당님이시라고 해도 이 양계장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시다는 것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계실 때는 저희가 상관할 일이 아니지만, 일단 사장님께서 이 모든 것을 제게 맡겨놓고 가셨을 때는 아무리 할머님이시라고 해도 마음대로 손을 대실 수는 없습니다. 정 씨의 태도는 아주 강경했다. 박효숙은 화가 나서 숨을 시근덕거리기는 했지만 자신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박효숙은 잠시 자신의 마음을 돌리며 지금까지 고압적인 태도와는 달리 부드럽게 정 씨를 대한다. 정 씨의 마음을 나도 잘 알고 있소. 하지만 오랜만에 내려오는 내 딸아이를 그냥 빈손으로 돌려보낼 수는 없는 일이 아니겠소? 그러니 정 씨가 한 번만 눈을 감아주면 되는 일이 아니오. 못합니다. 사장님이 계시지 않을 때 그런 눈속임을 하게 된다면 사장님께서 어떻게 저희들을 믿고 맡기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저희의 도리를 해나가는 것이 저희들을 위하고 이 양계장을 위하는 일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필요하시다면 다음에 사장님이 계실 때 직접 달라고 하십시오. 정 씨는 더 이상 상대를 하기 싫다는 듯 일손을 부지런히 놀리고 있다. 요즘 들어 쌍알이 많이 나오고 있다. 쌍알은 다른 알에 비해 값도 좋지만 늘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쌍알 하나하나에 다른 알보다 더 손이 많이 가고 더 조심을 하는 이유도 항상 그 물량이 부족하기도 하지만 소비자들이 많이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한 알이라도 소중하고 귀하게 다루고 있다. 정말 당신들조차 나를 이렇게 천대를 하는 거요? 그까짓 계란이 뭐가 그리 대단한 것이라고 나를 이렇게 무시하고 그러는지 두고 봅시다. 반드시 후회하게 만들고 말 테니까. 박효숙은 더 이상 사정을 해도 소용없음을 깨닫고 작업장에서 나간다. 더 이상 사정을 하느니 밤중에라도 들어와 드러내가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딸 미주가 올 시간에 맞추어 밥을 지으려 주방으로 들어간다. 며칠간 순영이의 마음을 살살 어루만져 얻어낸 찬거리들이 냉장고에 잔뜩 들어있는 것을 보며 마음이 흐뭇해진다. 이것들을 부지런히 만들어서 미주가 올라갈 때 주워보낼 생각을 하면서 부지런히 손을 놀린다. 소고기 장조림에 갈비찜을 재워놓고 생선 말려놓은 것을 꺼내어 손질한다. 우리 미주는 언제 이렇게 해놓고 살아가려나? 이 모든 것이 피도 한 방울 섞이지 않는 놈에게 넘어가는 것을 내가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는 일이지. 내 아들이 고생을 해서 이만큼 이룩해 놓은 것은 당연히 내 딸이 차지하고 산다고 안 될 것은 없지. 암 없고 말고. 내 뱃속으로 난 자식들이 어디 또 있는가? 단둘뿐인데 아들이 고생을 해서 번 재산을 우리 미주가 물려받는 것이야 당연하고도 당연한 일이지. 박효숙은 이 모든 것들을 반드시 미주에게 넘겨주리라는 생각을 한다. 그것이 법적으로 가능하고 안 하고는 박효숙에게는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고 오직 자신의 뱃속으로 낳은 자식들이라는 생각뿐이다. 박효숙은 된장찌개 거리와 김치와 밑반찬만 조금 남겨놓고 만다. 순영이 모든 것을 준비해 주었을 때는 정신애와 함께 먹게 하려고 많은 양을 준비해 준 것이다. 그러나 박효숙은 그 사람들에게 줄 리가 없다. 제대로 반찬도 없이 먹고 사는 딸을 생각해서 빼내려는 생각뿐이다. 정 씨와 유 씨 남매들이 가져다 먹는 것은 모두 공짜로 준다는 생각인 박효숙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아깝다는 생각뿐이다. 그 집과 아들네와는
완전한 별개로 생각을 하고 있는 박효숙은 순영이 그들에게 모든 것을 대주고 있는 것이 못마땅스럽다. 공연히 남에게 선심을 베풀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게다가 잘해주면 나갈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더욱 그들을 괴롭히려는 생각만 하는 박효숙으로서는 아들과 며느리가 없는 지금 그들에게 좋은 반찬거리를 내줄 리가 만무했다. 박효숙이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부지런히 식사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미주가 송인태와 함께 큰 소리로 엄마를 부르며 들어선다. 엄마. 박효숙은 앞치마에 물 묻은 손을 닦으며 주방에서 나온다. 아니, 자네도 왔나? 박효숙은 미주의 뒤에 서 있는 송인태를 보며 반색을 한다. 이 사람이 하도 가보자고 성화를 부려대는 바람에 끌려왔습니다. 장모님 신수가 아주 좋아 보이시네요. 어서 올라오시게. 이곳에 있으니 마음과 몸이 더 이상 편안하고 좋을 수가 없네. 그러니 예부터 아들의 밥은 앉아서 먹는다는 말이 있지 않은가. 송인태는 집안을 이리저리 둘러본다. 살림이 궁색해 보이지 않네요. 궁색하다니. 이 사람아. 내 아들이 이래봬도 종업원도 거느리고 있는 사장님일세. 박효숙은 호기롭게 사위를 향해 보란 듯이 말을 한다. 그동안 사위에게 당했던 서러움이 참으로 많았던 박효숙이다. 이제 장모님은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사실만 하시네요. 아들 며느리에게 효도를 받으면서 살고 있지. 이제는 더 이상 아무런 욕심도 없네. 다만 우리 미주가 잘 사는 것을 보는 것만이 내 꿈이고 희망이지. 장모님, 이제 그런 걱정을 하지 마십시오. 막말로 말을 해서 이곳에 와서 일을 돕는다고 해도 먹고 사는 것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송인태는 묘한 웃음을 흘린다. 엄마, 우리 배고파. 맛있는 것 없소? 왜 없겠냐? 조금만 기다리면 내가 한 상 뻐근하게 차려주겠다. 현미주의 입은 함지박만큼 벌어진다. 박효숙은 주인이 없는 집에 당신이 주인이 된 듯이 상을 푸짐하게 본다. 미주와 송인태는 입이 벌어진다. 그토록 군침이 넘어가는 갈비찜과 생선에다 온갖 맛 좋은 반찬들이 한 상 가득 차려져 있는 것이다. 엄마, 우리 가져갈 것은 있소? 이따마다. 너희들 입만 어디 입이냐? 내 손녀 은비가 먹을 것도 준비를 하지 않았을 것 같으냐? 어서 마음 놓고 많이 먹어라. 그들은 배가 터지도록 먹고 마시고 자신들의 집처럼 이것저것을 뒤적인다. 오늘은 너희들이 안방에서 자라. 정말 안방 침대를 써도 돼요? 뭐하러 빈 방으로 놔두냐? 너희들이 잔다고 침대가 닳아 없어지기라도 하냐? 엄마, 저 사람들이 사는 집도 이 집과 똑같소? 나도 들어가 보지 않았지만 이 동네 집들 다 비슷하다더라. 처음에 한꺼번에 지어놓고 무조건 들어가 살라고 했으니 문둥이들에게는 그보다 더 좋은 곳이 어디 있었겠냐? 게다가 이 집과 저 집은 내 아들이 목수일을 할 줄 아니까. 손수 손을 보고 가꾸어서 다른 집들보다 살기 편안하고 이 산골에서도 춥지 않단다. 정말 우리가 저 집에 들어가 살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오늘은 은비 아빠를 데리고 내려와 본 것이야. 오빠가 있음 먼저 화부터 낼 것이니 일단 이 기회에 은비 아빠가 보고 마음에 든다고 하면 엄마나 내가 때를 쓰면 되지 않을까? 그래. 집이야 보나마나 하고 자네가 이곳에 와서 살 마음이 있는가? 수입만 좋다면 무엇이든 못할 것이 있습니까? 더구나 이제 이런 곳도 얼마든지 일할 사람들을 마음대로 구할 수도 있으니 제가 와서 전체적인 관리만 해나가면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세상 일에 아무것도 모르는 처남부부보다는 제가 더 낫지 않겠어요? 자네가 낫다 마다지. 우리 지욱이야 마음만 착하고 물러. 터져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집과 먹을 것들을 모두 대주고 있으니 얼마나 아까운 일인가. 그럼요. 그런 것들부터 아껴가며 운영을 해나가야겠지요. 제가 운영을 맡아서 해나가면 그런 사람들 가차없이 잘라버립니다.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사람들을 써요? 송인태는 마치 자신이 금방이라도 모든 것을 운영을 맡아서 해.
나간다는 것이 결정이라도 난 듯이 자신감에 차 있다. 오늘 이곳을 오기 위해서 아는 후배의 차를 빌려서 타고 내려왔지요. 두 사람의 차비만으로도 기름값을 하고도 남을 테니 공연히 사람 고생하고 시간 낭비할 이유가 없겠더라고요. 차를 가져왔어. 그럼 기다려봐라. 박효숙은 집 밖으로 나간다. 작업장으로 들어가려는 것이다. 그러나 작업장의 문은 이미 굳게 잠겨 있었다. 또한 양계장의 문도 잠긴 채였다. 철저하게 모든 단속을 하고 들어간 뒤였다. 이것들이 누구를 경계하는 거야? 언제부터 이렇게 모든 문들을 잠그고 했어? 그러나 박효숙은 더 이상 어쩔 수가 없다. 한밤중에 일하는 사람들과 실갱이를 할 수도 없는 일이다. 그렇다면 새벽에 일어나 알을 수거할 때 함께 계사로 들어가는 수밖에는 없는 일이었지만 계사에 들어가는 것을 싫어하는 박효숙이다. 너 새벽에 일어나 계사에 들어가 알을 꺼내라. 엄마, 내가 왜? 싫어. 알을 못 가져가면 못 가져갔지. 계사에 들어가는 것은 정말 싫어. 그럼 송서방이 들어가려나? 장모님, 제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계사에 들어가게 하겠습니까? 송인태 역시 이곳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닭똥 냄새가 역겨웠다. 더구나 계사로 들어가 본다는 것은 송인태로서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송인태로서는 새벽에 일어난다는 것 또한 힘든 일이다. 그들이 그렇게 하룻밤을 머물고 거한 아침상을 받고 나서 출발할 준비를 하고 있는 동안 박효숙은 또다시 작업장으로 가서 유민과 실랑이를 벌인다. 이 사람아, 계란 10판 정도가 무에 그리 대단해서 일이 늙은이를 힘들게 하는가? 할머니, 저희들은 사장님의 말씀이 없으셨기에 한 판도 내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할머니께서 저희를 이해하시고 다음에는 미리 사장님께 허락을 얻어주신다면 그때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젊은 사람이 어찌 그리도 빡빡한가? 이 많은 계란판 중에 10판 정도야 있으나 없으나 알 수가 있겠어? 아시던지 모르시던지 저희로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정 그렇게 가져가시고 싶으시면 계산을 하시고 가져가시면 되지요. 그러면 여기 장부에 기록을 해놓고 말씀을 드리면 됩니다. 애끼, 몹쓸 사람아. 젊은 사람이 그렇게도 융통성이 없어서 어디 큰일을 하겠어. 박효숙은 막무가내로 말리는 유민을 밀어 제키고 서너 판의 계란판을 들고 나온다. 아직 선별되지도 않은 판이었다. 유민은 그런 박효숙을 더 이상 만류하지 않고 멍하니 바라본다. 글 일향 이봉우.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